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기후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 여러 해 동안 나타난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태양이 지구를 정방으로 비추는지, 네, 정면으로 비추는지, 이렇게 스치듯 비추는지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온도차가 발생을 했었고, 열대,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그리고 고산 기후까지 6가지 공부했었고요. 이 5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온대 기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기후의 분포와 특성을 알아봅니다. 기후 환경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봅니다. 자, 일단 열대기후부터 건조기후, 그리고 오늘은 온대기후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열대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열대기후는 적도를 중심으로 한 저위도 지역에 널리 나타납니다. 자, 이 적도가 지나가는 곳들이 거의 열대기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밀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정글 같은 거 나오면은 열대기후 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진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한 동아프리카 일대처럼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 초원이 넓게 펼쳐지는 곳이 있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비가 많이 오긴 오는데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 건기 동안 나무들은 다 죽겠죠. 그래서 이 삶의 주기가 짧은 이 풀떼기들만 자라게 되어서 초원이 많이 발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많이 자주 오는 데는 이렇게 밀림, 정글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는 그럼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밀림 지역에서는 이 열대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파인애플이라거나 뭐 바나나, 뭐 망고스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대과일에 속한다고 보면 되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에콰도르,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 브라질, 필리핀, 중국, 인도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요 위치들을 보시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콜롬비아, 에콰도르 요런 쪽이 그냥 중국 남쪽 요런 지역들이 전부 다 적도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대과일, 열대기후에서 열대과일들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화전농업 방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화전농업이 뭐냐? 농사를 짓는데 여기가 잘 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라는 그 땅에 있었던 양분들을 전부 다 풀떼기들이 다 먹어버린 상태로 자라게 되니까 그 풀떼기들을 다 불로 태워버린 다음에 이 탄재가 양분이 되도록 해서 밭을 일구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숲을 태우고 그 재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기른다. 이게 화전, 불화자에 밭전자를 쓰는 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얌과 카바사 등을 재배한다고 하는데 아래쪽 보시면 화전 나오죠. 그 건기 때문에 마른 풀들을 태워버려 가지고 이 탄재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나는 것들이 이제 얌이나 카사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처럼 생겼고 실제로 맛도 비슷하다고 해요. 카사바는 남미 쪽이 원산지로 이제 열량이 높은 고구마 같은 음식이라고 하고요. 얌은 아프리카 지역
고구마인데 이거 호박 고구마처럼 생겨서 이것도 이제 고구마 같은 맛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바나나, 야자, 커피 등을 대규모로 재배하기도 하고 생태 관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자연을 그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여행들을 함으로써 이제 관광 산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나 죽기 전에 기린, 코끼리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에 가서 걔네들을 그 동물원에 가둔 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걔네들이 놀고 있는 초원에 이제 안전한 차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걔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화전농업 한번 볼까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들이 좋았습니다. 벌판 끄트머리에서 나무들이 풀따고 있었는데요.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나무를 베어내고 숲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이 일구는 화전입니다. 숲을 태워 화전을 완성하는 데는 거의 3개월, 뿌리까지 다 태우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에 탄 풀과 나무들이 농작물의 거름이 되는 거죠. 천년 이상 지속된 화전은 계획적으로 운영되는데요. 1, 2년 정도 고구마를 심어 밭을 일구고 땅이 다시 밀림으로 우거지지 않도록 바나나 나무, 고무나무 등을 심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태워서 농사를 짓는 화전 방식 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생태 관광, 사파리 관광의 모습이 되겠죠. 동물원에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관광에 대한 영상 지탄마을은 지난 몇 년 새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인들이었는데요. 관광 수익의 80%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생태 관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건조기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들은 밑줄 쳐주셔요. 열대기후, 적도, 저위도, 그리고 밀림, 건기우기, 네, 그리고 화전농업, 생태관광. 자, 이번에 건조기후입니다. 자, 건조기후. 건조기후는 20도 일대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난다. 건조기후는 주로 위도 20도일 때와 중앙아시아처럼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분포합니다. 바다랑 멀리 떨어진 지역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위도 20도 정도에서 발달이 됐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건조기후 중에서는 아프리카 사하라처럼 강수량이 매우 적어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 한번 보실까요? 올해 11살인 우세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막에 자리한 마을인 만큼 이 집에서 물이 나오는 곳은 마당 한가운데 이 수도꼭지뿐. 이마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물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아침 준비는 아빠가 담당합니다. 아침 메뉴는 빵과 차가 전부. 마당에서 아침을 이렇게 간단히 먹는 것은 이 지역 유목민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빠가 일과를 마치고 온 아이들에게 사하라 사막 전통 의상을 입혀줍니다. 내일이 휴일이라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사막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사하라 전통 복장은 사막의 모래바람이 코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피부를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시와 사람들은 척박한 사막에 수로를 파고 오아시스의 물을 흐르게 해 밭을 일궈왔습니다. عشان المية تخش ما على طول، ما تعملش ايه المروة ولا هنا ولا هنا، تخش على الحوض على طول.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오아시스가 준 선물. 시와는 질 좋은 대추야자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자, 사막 지역 알아봤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립니다. 여기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은 위도 자체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는 기후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초원이 넓게 펼쳐지는 곳이 간간이 있기도 합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사막, 건조기후 지역은 비나 눈 등이 내리는 양보다 물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 나무가 거의 자라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이나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은 하루 동안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은 낮에는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과 얼굴의 일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흙을 이용해 만든 진흙집을 짓고 삽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밤에는 집 안의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집의 지붕은 주로 평평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조기후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낙타, 양, 염소 등을 이끌고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며 생활하는 유목민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목민들은 유목 생활에 편리하게 조립과 분해가 쉬운 이동식 집을 짓고 삽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비가 조금이라도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넓은 초원으로 발달했다는 게 이제 이런 형태고요. 유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목이라고 하는 거는 저런 풀들이 자라는데 그러면 저런 풀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소들을 혹은 양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 지역에 딱 머물렀을 때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풀을 다 먹겠죠. 다 먹고 나면 거기서 생활을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겠죠. 그래서 소나 양들을 이런 풀떼기를 먹는 동물들을 키우면서 얘네들을 데리고 이곳 저곳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서 사는 삶을 이제 유목생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오아시스나 나일강 같은 강 주변에서 물이 있는 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요. 초원 지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물과 풀을 찾아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온통 푸른 농촌 풍경은 우리 농촌을 꼭 닮았는데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흙은 유기질이 풍부해지고 그 결과 식물들이 잘 자라는 옥토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로코의 진흙집입니다. 모로코인들의 전통 거주지 아이트벤 하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주변 풍경을 압도합니다. 멋있네요. 자, 그리고 몽골 초원 한번 보시죠. 한나절 끝에 드디어 정착할 초지를 찾았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짐을 내리고 바로 게르를 짓는데요.
무는 매서운 국풍을 피해 남쪽으로 냅니다. 그 옆으로 벽이 되는 격자나무를 동그랗게 세웁니다. 누군가 집이라 깎고 짓는 게 아니라 자연 위에 얻는다 했는데 게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살진 않아도 일할 땐 함께 도와주는데요.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어 이러다 게르가 날아가는 게 아닌가 불안했는데 제 기우였습니다. 게르 안쪽에서도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흰천을 씌우는데요. 온통 초록색뿐인 초원에서 흰천은 먼 곳에서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건조기후였습니다. 건조기후 중요한 거 동그라미 밑줄 한번 쳐보시죠. 건조기후는 20도일 때, 위도 20도일 때, 그 다음에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 네, 여기서 사막, 그리고 아니면 초원, 그리고 강 주변, 오아시스나 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리고 가축과 함께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한다. 여기까지 밑줄 쳐보시고요. 자, 오늘 공부할 마지막 온대기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중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납니다. 자, 한 위도 3, 4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온대기후 중에서는 서부, 일반적으로는 여름에 강수량이 조금 높긴 하고요. 서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기도 하고,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보다 겨울에 강수량이 많기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서부 유럽은 뭐 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중해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 그리스 이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여름은 휴양지가 끝내주기 예쁜데 겨울에 가면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춥고 비 오고 뭐 이런 날씨여가지고 여름에 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일찍이 다양한 농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여기가 온대기후가 사계절 있고 사람들이 살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 온대기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 대부분 지역, 그 다음에 그 인도 북부, 그 다음에 중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렇게 이어지고 남반구에서도 아프리카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그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일부 지역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재배하는 게 달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이 조금 탄탄하고 비가 우리나라처럼 그 몰아치기보다는 은은하게 계속 오기 때문에 밀을 재배를 하고요. 밀 가지고 갈아서 만든 게 빵이 되는 거죠. 밀가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땅이 이렇게 질퍽이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한 벼를 농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이 벼를 쪄가지고 먹는 밥을 먹게 되고요. 유럽 쪽에서는 밀이 많이 났으니까 이 밀을 갈아다가 구워서 빵의 형태로 먹게 되는 거죠. 자, 지중해 주변 지역에서는 올리브나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도 재배해서 와인을 많이 마시나 봐요. 그리고 올리브, 식용유 중에서 이제 올리브 가지고 기름 내죠. 올리브유. 요거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자란다고 하네요. 자, 온대기후 지역은 인구가 많고 여러 산업이 발달했다 되어 있네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시면 온대기후 여름은 워터파크입니다. 근데 이렇게요. 바다, 계곡, 냉면, 콩국수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겨울이 되면은 이제
스키 리조트가 되는 거죠. 눈 오고 얼음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날씨가 나오는 기후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는데 뭐 그리스 지역의 올리브라거나 아니면 벼농사. 벼농사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에 보통 그 물을 채워두죠.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아시아 쪽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던 거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비가 꾸준하게 오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 없는 밀을 주로 생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뉴질랜드의 양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외국 가면은 이 양고기를 되게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양고기가 식용으로는 아직 좀 덜 유명하긴 하죠.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오렌지가 재배된다. 아마 여기는 오렌지가 재배되는 걸 보니 제주도 같은 날씨겠죠. 1년 내내 그렇게까지 춥지 않고 그냥 따뜻하고 추워도 이제 약간 쌀쌀한 정도의 날씨가 지속되는 지역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기후 살펴봤습니다. 일단 온대기후 동그라미 몇 개 쳐볼까요? 온대기후 중위도 지역, 그리고 다양한 농사, 유럽은 밀, 아시아는 벼, 그래서 빵이랑 쌀이 갈렸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온대기후 지역은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달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나서 수업 마무리하시죠. 자, 정말 다양한 농업이 발달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열대, 건조, 온대기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냉대기후랑 한대기후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